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번 주 0.01% 하락. 휘발유값처럼 오를 때에 비하면 미미한 내림세이긴 하지만 61주 만의 하락, 그리고 당분간 하락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 추이에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가 청담대교 밑에 조성한 아트큐브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인데 조성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70년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마포구 아현동 일대 재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가 끝난 가운데 재개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치 있는 유적터에 표석을 설치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과 행정적인 이유로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동구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주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취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진구가 경관 개선 목적으로 청담대교 아래에 만든 아트큐브. 그런데 최근 광진구는 이 아트큐브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 전부터 예견됐던 민원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이 버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조성된 아트큐브입니다. 청담대교 및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철창 구조물을 둘러 농구장과 스케이트보드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들인 예산은 모두 10억 원. 하지만 이곳이 조성되자마자 발생한 민원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그 저거다 애들 꽁치리거든. 거기 가면 한강 가면 얼마나 좋고 많은데 여기다 돈들이 있어요. 노인네들 이렇게 놓아두냐고. 더불어 운동시설에서 들려오는 굉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주된 민원입니다. 시끄럽죠. 이게 타다 보면 막 구방구방 소리가 나요. 조용하다가 내리치는 소리가 나니까요. 이 같은 민원은 아트큐브 조성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시설과 채 10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택가가 있어 소음 피해가 당연할 것이고 철창 구조물이다 보니 경관 개선 효과는커녕 되려 더 경관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경관 개선 사업인 건가? 좀 보시다시피 다 펜스로 돼 있잖아요. 요새 도심 한복판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순기능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고 막 그런다면 뭐 예산 정했던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는 민원이 계속되자 운동시설에 대해 주말 이용을 금지하고 평일 특정 시간대만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800만 원에 달하는 시설 수리 비용을 사용하는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자 현재는 아트큐브 폐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예견됐던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사업을 강행한 탓에 자칫 10억 원의 예산이 매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197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동네가 낡고 노후돼 일부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요구가 있어 왔는데요. 최근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조사가 끝났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의견 조사가 끝났습니다. 최종 참여율은 67.83%, 방문과 현장 투표, 우편을 통해 의견을 받았고 1차 조사에서 과반수인 50%를 넘지 못해 연장 조사까지 진행된 겁니다. 5월 13일부터 해가지고 10월 29일까지 했었는데요. 10월 29일까지 저희가 참여율이 50%가 안 돼서 그에 따라서 이제 15일을 연장해서 연장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주민 의견 조사는 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의견 조사에서 찬성이 50% 이상, 반대가 25% 미만으로 나와야지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일대 재개발은 진행되지 못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이 50% 이상, 반대가 25% 미만이 나와야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거고요.
마포구는 현재 주민 의견조사 우편물을 우체국 사서함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고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3일쯤 공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입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을 던졌던 역사적인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는 역사와 학술적인 가치 등을 고려해서 이 의사가 살았던 집터에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효창공원 압력 1번 출입구 뒷화단입니다. 서울시가 24년 전에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생가터란 이름으로 표석을 설치했던 자리인데 현재는 그 흔적조차 없습니다. 사력 고증 결과 이 의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거주했던 곳이라는 게 밝혀졌고 위치도 잘못돼 서울시가 3년 전에 표석을 철거한 겁니다. 호적 등본상 이 의사의 본적은 용산구 효창동 118번지로 지난 8월에 재개발을 마친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이봉창 의사의 집터를 알리는 표석을 새로 설치했는데요. 표석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했다 보니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봉창 의사 집터를 알리는 표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네. 제가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이봉창 표석이라는 건 없었어요. 표석에 대한 정보는 서울형 지도 태깅 공유 마당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신설된 이 의사의 집터 표석은 아직까지 온라인에 등록돼 있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표지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걸 표시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구나. 오프라인에서도 표석 위치를 알리자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표석을 대상으로 사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면적인 지금 사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증이 되면 기존 표석의 어떤 그 위치나 문안의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오프라인상 정보를 제공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연말까지 기존 표석에 대한 사료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각 지역 홍보 관광 안내물에 표석 정보가 실리는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계속해서 역사 문화 표석과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어서 오시죠. 앞선 기사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봉창 집터 표석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33년 전부터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터에 역사 문화 표석을 설치해왔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현재 317개의 표석이 서울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석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시설이 현장엔 전혀 없다 보니 눈엔 잘 띄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서울형 지도택인 공유 마당에서만 표석에 대한 위치나 문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봉창 집터 표석과 같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온라인에서조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변에 역사 문화 표석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현장에 그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는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문제는 사료 고증을 통해 표석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 설치한 안내판 역시 철거와 재설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 연말까지 사료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각 지자체별 홍보 관광 안내물에 표석 정보가 실리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행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 표석을 만들고 알리는 건 좋은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표석은 각 자치구에서 맡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석형을 비롯해서 탁자형과 원통형, 사각 기둥형, 예. 그리고 기본형과 장소 친화형, 기능 특화형으로 표석 종류가 다양한 데다 예. 설치된 위치도 제각각이다 보니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설치된 표석 중엔 주행 중이던 차량이 들이받아 파손된 사례도 있고요. 예. 아예 표석이 없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각 자치구에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표석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은 기존의 청소 인력을 통해 치운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서울시에서는 이 표석을 관리하는 자치구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서울시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표석을 설치하는 것 말고 예. 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전체 표석수 중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종로구의 경우엔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공공근로를 활용해 표석 관리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 대책도 좋지만 서울 시내에 사라진 문화유산의 터나 역사적인 사건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표석을 세운 만큼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 개개인의 관심도 필요하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 5층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에 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재 도구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층 주택 베란다 콘센트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종로구 인왕산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종로소방서와 산림청의 헬기가 방수 작전을 펼쳐 불은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 정상에서 흰색 연기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품격 강남 4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기 위한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8,70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7일까지 강남구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연 강남구. 4개년 구정 계획에 따른 역점 사업 추진에 사실상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7.3% 증가한 8,716억 원 규모입니다. 미세먼지 개선과 하수 악취 저감, 양재천과 세곡천, 대모산의 명소화, 블록 단위 상업지역 조성과 테헤란로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친환경 글로벌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1년 365일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남 페스티벌을 확대하고 한류 박물관과 힐링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보육환경 조성과 성평등, 장애인 자립보장, 어르신 복지를 위한 사업과 최적의 복지 실현을 위해 강남 복지 기준선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들을 통해 품격 강남으로 살바꿈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강남에 들어서면 누구나 역시 강남이구나 하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강남구의 내년 예산안은 강남구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은 역세권과 거리가 멀어서 줄곧 교통에 대한 불편이 제기됐던 곳 중 한 곳입니다. 홍제동에서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속 불편들을 논의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입니다. 홍제동은 대부분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입니다. 지난 2010년 유진상가 인근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됐지만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지난 2016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되는 상황. 지난 14일에는 홍제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 속 불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역시 교통에 대한 불편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남편이랑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줄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노후화돼서 울퉁불퉁해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2016년 중단됐던 유진상가 인근 정비 사업을 재추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홍제역 인근 지하보도를 만들어 역세권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
그 보도를 넓힐 방법이 없습니다. 홍제동 권역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인왕시장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 주민들은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전신주와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전신주라든가 어떤 교통 신호 체제에 의해서 상당히 난잡합니다. 겨울철 같은 데에는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참 밀립니다.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전신주 때문에 교통이 참 위험해지고 그런 또는 많은 이제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교통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 이제 세무석길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와서 저기서 대기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저게 없게 되면 교통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신주와 교통체계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홍제역 인근 지하화는 2020년에나 착공될 계획이고 유진상가 인근 정비사업 재추진은 아직 상인들의 의견 수렴 단계여서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높은 서울 집값으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악화돼가는 취업난도 청년들의 삶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젊은이를 위한 주택이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벽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과 거실, 주방까지 웬만한 가정집 못지않습니다. 강동구 공공임대주택 청년 안테나입니다.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 10개실과 주차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에서 BJ로 활동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과 창업을 준비하는 신진 청년 기업가를 중심으로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취업과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공급하고자 강동구와 SH공사가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새로 이렇게 뜨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 20만 원 규모로 공급돼 취업난과 집값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문제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 그리고 쾌적한 공간이라서 참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외부 촬영을 하는데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유튜브 등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일 경우 입주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개실 중 3개실이 비어있는 상태로 올 12월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만학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40년 넘게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난히 춥고 배고팠던 시절 학교 대신 일터로 향했던 이양래 씨. 50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펜을 잡게 됐습니다. 집에서 꼬박 1시간 30분을 달려와 듣는 수업이지만 3년 가까이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이 씨에게 배움은 소중한 꿈 그 자체입니다. 옛날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어머니가 네가 벌어서 학교를 가거라. 그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꿈이 되고 이룰 수 없는 소원이 되고 말았어요. 이 씨와 함께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명 실업학교를 찾은 학생은 올해만 230여 명. 50대부터 80대까지의 만학도로 주로 주부층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이주 외국인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배우면서 도움이 되는 게 버스나 지하철 타면 그 글씨 못 읽으면 그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1973년 송파구 거여동에 작은 청소년 대안학교로 문을 연 이 학교는 30여 년 전부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한글 수업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20명 정도는 대학 진학의 꿈도 이룹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98% 합격률이 있고요. 대검에 대해서는 한 70% 합격률을 해서 1년에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만학도들. 하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 만학을 꿈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 새마을분협회는 지난 14일 강남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새마을분협회원과 강남구 거주 외국인 등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2,200포기의 배추로 김장을 담가 지역 내 저소득층 450가구에 10kg씩 전달했습니다. 송파구가 이번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환급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체납 중인 환급 대상자일 경우 체납액에서 차감된 후 환급받게 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송파구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4억 200만 원 상당입니다. 중구의회가 오는 21일부터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가 진행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구정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해 의결한 뒤 다음 달 19일 폐회합니다.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환경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조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손해가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조금 피해보는 것 같더라도 이제는 개인도 나서야 하는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